자, 버려야 돼요, 무조건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녹지 지역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녹지 지역에서도 주상공 주변에는 녹지가 있다. 근데 부산시 근교에는 녹지 지역이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개발제한구역 아닌 곳을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지도를 띄워놓고 찾아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보전 생산 자연이 있는데 자연 녹지가 최고다. 여러분들. 보전은 일단은 산지에 보전이 붙으면요. 뭐가 뒤에 따라오냐면은 공인용 산지라는 게 따라와요. 보전 산지에 공인용 산지가 따라와요. 보전 녹지에는. 여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녹지가 유보 지역이고 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생산 보전은 보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하고 자연 녹지는 개발을 유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관리 지역인데, 관리 지역이 이제 도시 지역 주변에 이제 비도시 지역 중간에 다 끼어가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관리 지역을 준도시 지역이면서 준농림 지역이라 그랬어요. 관리 지역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간에 도시와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준농림 지역에 200호 이하 되는 아파트 허가를 다 내주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인이나 이런 데 있다 아닙니까? 아파트를 막 지은 거야. 근데 200호를 안 넘으니까 학교를 또 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난개발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녹지 없애라. 준농림 지역 없애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없앤 게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있었는데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을 합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지역이 이제 관리지역이라고 또 이렇게 편입을 시켜놓으니까 너무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이 관리지역에. 허가가 막 들어오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제 여기서 토지 적성평가라는 걸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역이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니까 토지 적성평가를 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계획관리지역이 아까 이야기 드렸죠. 제일 좋은 거야. 마을 주변에 있어. 그리고 낮아. 높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계획지역이 건폐율이 40%입니다. 용적률이 100%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관리지역은 제조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생산관리지역도 유보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생산관리지역도 단독주택 요즘하는 거 다 되거든요.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전관리지역도 물론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규모가 달라져요. 개발해주는 규모도. 법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정도 알아놓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정도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관리지역은 옛날에 준농림지역에서 난개발이 했었는데 여기에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아깝고 해서 그대로 놔놓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시키려니까 아까우니까 좀 나눠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하고 비슷하니까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하고 비슷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말이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근데 문제는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 지역에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요. 계획관리지역이 50%는 계획관리지역이 그만큼 소중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같은 데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생산 녹지가 30% 이상이 있으면 또 허가를 안 내줘요. 인가를. 그런 것들이 따라서 갑니다. 자, 농림지역은요,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용도지역 하나이다. 농업의 진흥, 산림의 보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세요. 이렇게 경지 정리를 해놓은 농업에 필요한 땅, 이게 농림지역이고, 요 뒤로 산 쪽에 붙어 있는 거는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여기는 앞에 농사를 짓기 위한 농림지역. 그러니까 요 뒤에 산 쪽으로 높은 산이 또 농림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대충 그냥 농림지역은 논 쪽으로 붙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 산림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요 농림지역 위로 뭐가 있느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어요. 사찰이나 이제 산맥을 이루고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폐율이 20이고 50에서 8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을 공원이 공원 마을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지 분할입니다. 이제 토지 분할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교재에 이거는 나옵니다. 순서를 정해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토지 분할 제한 면적이 최소 면적이 제한되는 면적이 있어요.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럼 요게 뭐냐? 제가 요것만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녹지지역, 주상공록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은 분할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되어 있는 땅, 이거는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 안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봐보세요. 60평. 요거는 600평 미만으로 분할 안 해준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서구의 땅을, 경지 정리되어 있는 땅을 내가 사고 싶어요. 돈은 1억밖에 없어요. 근데 평당 70만 원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가지고 못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일 필지로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땅은 1억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70만 원에 같으면 60평, 4,200만 원밖에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지 정리되지 않은 땅과 경지 정리된 땅의 분할 면적이 달라진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중개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토지 분할은 1년에 하나, 둘, 셋, 4개 이상 안 잘라줍니다. 토지 분할은.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잘라도 허가받아야 또 잘라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토지 분할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순서를 제가 잡아가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럼 토지 행질 변경이 있는데 저거 제가 지금 나중에 교재에 의해서 전부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토지 행질 변경이 있는데 개발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 개발 행위에 보면은 자,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이게.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행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게 들어가는데 이 개발 행위 허가에 보면은 토지 행질 변경이 있고 토지 분할이 있다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준을 잡아놓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중에서도 토지 행질 변경 중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미한 행위가 있어요. 경미한 거. 이런 정도는 허가 받지 말고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허가 받지 않은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만일에 농지를 경작을 하기 위해서 2m 정도 축을 쌓지 않는 성토는 2m 정도는 허가받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규정이 안 됐어요. 2016년도 대비해서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줘요. 경작을 위해서 2m까지는 인근 토지에 만일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거는 신고만 하고 요즘은 성토를 됩니다. 근데 원래 법은 50cm 이하로는 더 파지도 못하고 더 메우지도 못하게 돼 있는 게 토지 행질 변경의 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미한 것들을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그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교재를 나눈 거거든요. 뭐 재응급보치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정축, 개축에 대해서 경미한 상황이라든지 또 경미한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이런 절토, 정지, 성토, 보장 이걸 보고 요걸 보면 행상을 바꾼다 그러거든요. 토지 행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이제 땅을 가만히 있는 걸 판단 말입니다. 이 절토. 요때 갖다 메운다. 이 성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한다. 여기 정지 작업. 그 나무에다가 포장을 한다. 포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행상과 성질을 변경시키는 걸 하려면 너가 허가받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번 강의 때 하는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도 공유 수면도 매립해도 허가받아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예.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